여러분 안녕하세요. 즐거운 한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4가지 중 회의와 형성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수업 복습부터 하고 시작하죠. 한자는 하나의 글자가 땡땡땡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표의 문자이다. 땡땡땡에 들어갈 말은 그렇죠. 모양, 뜻 이렇게 배웠습니다. 다음이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에는 땡땡땡땡이 있다. 원래는 6가지가 있지만 우리 교과서에서는 4가지만 배운다고 얘기했었죠. 상형, 지사, 회의, 형성. 좋습니다. 그중 지난 시간에는 상형과 지사에 대해서 배웠었는데요. 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이런 글자, 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달월자, 나무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나무목, 이런 것들이 상형에 속했습니다. 하지만 살다 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표현해야 할 때도 있죠. 추상적인 생각이나 느낌처럼 또 어떤 개념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나타낼 때에는 점이나 선으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선 위에 점을 찍어서 위라는 뜻을 나타내거나 선 아래에 점을 찍어서 아래라는 뜻을 나타낼 때 이런 경우 우리는 지사의 원리가 쓰였다고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나머지 회의와 형성에 대해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회의와 형성에 대해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공통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새로운 글자를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어느 순간 분명 한계에 부딪히게 될 텐데요. 이때 사람들은 새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기존에 있는 한자들을 재활용하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한자들을 2개 혹은 3개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마치 레고 블럭들을 여러 방식으로 결합해서 새로운 모양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즉, 회의와 형성은 모두 이미 만들어진 한자 2개 이상을 결합하여 새로운 뜻의 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시를 보여줄 테니 여러분이 그 차이점을 유추해 보기 바랍니다. 이 글자와 이 글자를 더해 보겠습니다. 왼쪽 글자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에서 온 사람 인자고요. 인류, 인간 할 때 이 인자를 씁니다. 오른쪽 글자는 나무의 가지와 뿌리의 모양을 본떠서 만든 글자고요. 나무목이라는 글자입니다. 식목일, 목재 할 때 이 목자를 쓰죠. 자, 그렇다면 사람인과 나무목을 결합하여 어떤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느냐? 쉴휴라는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이 나무 아래서 쉰다. 그래서 쉴휴자예요. 휴식, 휴게실 할 때 이 휴자를 씁니다. 자, 또 다른 예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물방울 3개의 모양을 그리면 이 글자는 물을 나타내는 글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렇게 쓰는 게 물 숫자인데 이렇게 결합할 때는 모양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건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자, 물 숫자에다가 오른쪽에는 양뿔의 모양을 나타낸 양자를 더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자가 완성되었네요. 이 글자는 물은 물인데 아주 큰 물, 즉 큰 바다를 뜻하는 양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 대서양, 태평양, 인도양 하죠. 그때 바로 이 양자를 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물수에서는 물이라는 뜻을, 양에서는 양이라는 음을 가져와서 큰 바다 양이라는 글자가 새로 탄생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눈치채셨나요? 위에 쉴 휴자의 경우에는 회의의 방식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아래 큰 바다 양은 형성이라는 원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회의와 형성의 차이는 각각의 글자에서 어떤 부분을 가져왔는지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쉴 휴자의 경우에는 사람인에서 사람이라는 뜻을, 나무목에서는 나무라는 뜻을 가져왔습니다. 사람이 나무 아래에서 쉰다. 뜻과 뜻을 가져와서 새로운 글자를 만든 거죠. 이에 비해 큰 바다 양은 좀 다릅니다. 물수에서는 물이라는 뜻을 가져왔습니다. 바다라는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기 위한 거죠. 양에서는 발음을 가져왔습니다. 양이라는 발음을요.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한 글자에서는 뜻을, 한 글자에서는 음을 따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다시 정리해 보죠. 회의와 형성의 공통점, 아까도 얘기했듯 이미 만들어진 한자 2개 이상을 결합해서 새로운 뜻을 나타내는 한자를 만드는 방법. 차이점은 결합 방식에 있었습니다. 회의의 경우에는 기존의 한자 2개에서 모두 뜻을 취하는 것이고요. 형성의 경우에는 한 글자에서는 뜻을, 한 글자에서는 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교과서 20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회의, 형성. 1번 회의자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뜻과 뜻을 합하여 새로운 글자를 나타낸 글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형성자는 이미 만들어진 글자의 뜻과 소리를 합하여 새로운 뜻을 나타낸 글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회의자 아래 나와 있는 예시. 이번에는 나무목을 2번 쓴 글자인데요. 나무와 나무가 모여서 숲을 이루었다 해서 숲을림이라는 새로운 글자가 만들어졌네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회의와 형성을 잘 이해했는지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서 맞춰보세요. 이런 글자가 있습니다. 바로 손 숫자입니다. 손과 발, 수족 할 때 이 숫자를 씁니다. 이 글자도 사람의 신체 부위를 나타내는데요. 바로 눈, 목자입니다. 사람의 눈동자의 모양을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나타내게 된 거죠. 이 2개의 한자를 결합할 때에는 위아래로 결합해 보겠습니다. 결합할 때 꼭 나란히 놓을 필요는 없구나. 이렇게 위아래로 결합하기도 하는구나. 아시겠죠? 자, 이 글자는 손을 눈 위에 대고 자세히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볼간이라는 새로운 한자가 만들어졌고요. 이 경우에는 회의일까요? 형성일까요? 맞아요. 뜻과 뜻을 결합했으니 회의의 방식에 속하겠죠. 또 다른 글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글자는 대문의 모양을 본따 만든 문자입니다. 여기에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양의 입 구자를 합쳐볼게요. 이번에는 문 아래쪽에 좀 빈 구석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입 구자를 이렇게 써볼게요. 이 글자는
입으로 질문을 한다 라고 해서 묻다 라는 뜻이 되었고요. 문에서는 발음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물을 문자가 되었네요. 질문, 문제 할 때 이 문자를 씁니다. 그렇다면 이 글자는 회의와 형성 중에 맞습니다. 형성에 속하겠죠. 한 글자에서는 뜻을, 한 글자에서는 음을 가져온 경우니까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자가 만들어진 원리 중 회의와 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회의와 형성의 공통점과 차이점 정리해 보시고요. 앞으로 한자가 나올 때마다 이 글자는 어떤 원리로 만들어진 것일까? 선생님과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